네, 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네, 이렇게 스와이프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제 우리가 마우스 엔터라는 기능을 여기다가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쪽으로 쓱 끌어다 놓을 때, 이렇게 끌어다 놓을 때 탑. 여기 버튼이 있는데 올라가면 그냥 그 방향으로 넘어가게 하는 코드를 여기다 한 거예요. 저희가 끌어다 놓으면. 그리고 제자리에 이렇게 다시 어디를 안 넘어가면 제자리에 돌아오죠. 네, 그렇게 해놨는데 요걸 하고 났더니 얘가 갑자기 이 자리에 있는 애가 그냥 마우스 엔터 시에 실행이 막 돼가지고 네, 마우스 엔터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애가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예, 무브 드래그 슬라이드 얘가 예, 그래서 요 오작동이 나타나는 건데 저희는 사실 이걸 만든 게 드래그 하는 중에 마우스 엔터가 될 때가 사실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조건을 그렇게 생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하나 안 써놓은 거와 다름없죠. 얘는 마우스가 들어올 때 무조건 실행하게 해놨죠, 지금. 마우스가 들어올 때 무조건 실행돼. 그러니까 드래그 상태 중이라는 걸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드래그 상태일 때. 그래서 드래그 상태를 지금 나타내주는 애는 어디 있냐면요. 드래그 중인 애는 위로 좀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드래그라는 말을 찾아볼게요. 드래그 STS라고 해놨거든요. 드래그 STS. 드래그 상태 값이라는 거 있어요. 변수 세팅하는데 이게 찾기를 한번 해보자 그냥. 드래그 STS 값을 처음에 false로 놓고 이 값을 언제 업데이트를 하냐면 드래그가 시작될 때, 즉 마우스가 딱 내려간 상태에서 true로 바꿔줘. dtrue라는 애를 통해서 쟤를 true로 바꾸고 default로 false로 바꾸고 있는데 얘가 언제 true가 되냐면 마우스가 싹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드래그 STS를 true로 만들어서 이 부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마우스가 움직일 때, move 할 때 얘를 호출하잖아요. 요렇게 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드래그 STS 값 이거를 이용하는 게 여기 상태 값에서는 맞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엔드 다시 밑에 쪽에 지금 저희가 코딩하고 있으니까 여기죠. 여기에요. 네, 마우스 엔터 요 파트고요. 분리 버튼의 오버시 자동 처리 호출. 근데 이때 조건이 왜 필요한 거죠? 조건. 조건을 하나 더 써놓으세요. 조건은 드래그 상태가 드래그 상태 변수 값이 변수인 드래그 STS 값이 true일 때 조건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요 안에다 조건문을 하나 써놓은 겁니다. 엔터일 때 여기로 들어오는데 이 문장은 true일 때 그래서 if 만약에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드래그 STS 값이 true니까 여기 중괄호 해 놓으시고 여기 안에다가 드래그 중일 때 처리. 네. 드래그 중일 때 처리.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이 안으로 들어와서 드래그 중일 때 처리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리을은 뭐지? 이 부분이었지? 이게 뭐지? 아, 마우스 엔터. 이거 마우스 엔터 문이었고요. 요게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이에요? if. 그러면 이거 여기 이제 드래그 STS가 true인지 false인지 요 앞에서 한번 찍어주고 갈게요. 콘솔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점 로그에다가 지금 드래그 상태 드래그 STS를 여기서 찍어줄게요. 여기다가 true인지 false인지 콤마 진짜 드래그 STS 값을 여기다 찍으세요. 드래그 중일 때 처리.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는 뒤로 가면 갈수록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개념 싸움이에요. 코딩이 어느 부분에 뭐가 처리가 돼야 되는지, 먼저 처리돼야 되는지,
그거보다 나중에 처리돼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적인 처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지금 그 개념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찍어 놓겠고, if문을 하나 싸줬을 뿐입니다. 이 안에서. 자, 엔터 이벤트가 발생할 때 여기를 찾아오겠지만, 이 코드는 그냥 실행하지 마라. 드래그가 true일 때만 실행해라. 이렇게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콘솔 창에 지금 뭐 찍어 놓는 애가 워낙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리사이즈, 사이즈, 뭐 어마어마하게 찍어 놓네. 잠깐만. 이거 전체적으로 콘솔 다 찾아서 다시 싹 다 컨트롤 H 기침 한번 하세요. 콘솔 이렇게 잡고 기침 컨트롤 H 네, 컨트롤 H 한번 하시면 여기에 싹 다 바꾸기 나오거든요. 28개, 27개 나오는데 전부 다 그냥 바꾸세요. 다 이렇게 슬래시하고 네, 다시 할게요. 콘솔 그냥 싹 다 그냥 다시 바꾸세요. 앞에 콘솔 앞에 뭐가 많이 달려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에러 나는 데가 있으면 그것만 두 줄짜리로 내가 엔터 친 거가 아마 에러가 날 거야, 그게. 뭐 에러면 바로 에러 나겠지. 네. 그리고 얘 전부 다 주석 달고 전부 다 달았죠? 네. 그래놓고 얘만 주석을 푸세요. 얘만. 콘솔을 다 주석 달았는데 얘만 푸세요. 그럼 여기 에러 나는 거 있죠? 에러 나는 거 있어요. 627번째 라인. 콘솔 주석 달았는데 주석 단 애가 여러 줄을 엔터를 내가 쳐놔가지고 이것까지 주석을 달아야 되는 이런 애가 한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엔터 쳐놓은 거. 네, 그거 지금 여기 에러 난다고 하니까 그 라인으로 가시면 돼요. 622 끝에 있는 게 그랬네요. 여기가 리사이즈 작동 이거 여기까지 주석을 다 달아놔야 되는데 콘솔 앞대가리만 지금 제가 달아놔서 주석 호출 작동 요거 리사이즈 작동하는 거 그거 주석 달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콘솔에 찍히는 거. 네, 이제 이거 하나만 찍히거든요. 네, 하나만 찍히죠? 네. 드래그 STS 하나만 찍혀요. 자, 여기 지금 처리되는 거 봅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로 고치고 어제 그 자동 호출 제가 한번 죽여놔가지고 저는 지금 자동 호출 바로 처음부터는 안 되는데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네, 드래그 STS 폴스라고 찍히죠? 폴스라고 찍혀요, 그죠? 네, 그래서 넘어가는 현상은 없어요. 걔를 막 중간에 막 호출해가지고 넘어가는 오작동은 안 일어나고 그런데 드래그를 하다가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투르가 드래그가 이렇게 끌다가 투르가 돼가지고 나는 얘가 딱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라 그냥 폴스로 처리돼요. 왜 그렇죠? 마우스가 밖으로 나갈 때 드래그를 폴스로 만들어라는 그 세팅이 있어서 그래요. 가볼게요.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마우스 엔터 위쪽에 가시면 마우스 무브 마우스 뭐 터치 세팅 두 개 위에 마우스 리브가 있는데 마우스 리브가 드래그 상태 폴스로 만들어내요. 얘가 마우스가 먼저 나가요. 마우스 엔터가 먼저 일어나요. 이게 먼저 일어나요. 지금 그 요소로 들어가는 게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교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생각해 보세요. 교실 바깥에서 교실 복도에서 교실 입장을 생각할 때 문을 열고 복도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복도를 벗어나는 게 먼저예요.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순서적 처리로 봤을 때는 먼저 벗어나는 게 먼저 처리되겠지. 벗어나고 얘는 들어오잖아. 벗어나는 게 시점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위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이게 처리가 먼저 됐죠, 지금? 그래서 폴스가 되는 건 맞아요. 폴스가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조금 늦게 처리되게 할 수 없을까? 지금 얘 때문에 드래그 상태일 땐 트루가 맞는데 트루였다가 나갈 때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올 때 트루였다 조금 이따 폴스 만들면 되는데 트루로 처리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그러면 딱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런 이벤트 처리가 끝난 다음에 얘를 따로 나중에 처리하게 해주면 돼요. 나중에 따로 다른 공간에서 얘를 따로 처리하게 해주면 돼요. 그 방법이 셋 타임아웃이에요. 셋 타임아웃 기법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때.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까 넘기는 것도 재기호출도 셋 타임아웃 썼죠? 근데 걔가 처리되는 방식이 되게 조금 특이해요. 그게 좀 다르단 말이죠. 우리 그것도 그랬잖아. 그 뭐지? 잘라서 넘기는 거 할 때도 셋 타임아웃 썼는데 같은 저기 이거 잘라서 넘기는 거 있지? 잘라서 넘기는 거 여기도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잘라서 넘기는 게 어디냐면 여기 레프트 라이트 움직일 때 레프트 슬라이드, 라이트 슬라이드 있잖아요. 네, 왼쪽 이동,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인가요? 잘라서 이동하고 여기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330% 만들어 놨는데 레프트. 근데 같은 코드가 같은 공간에 다른 레프트 값을 갑자기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20%로 만드는데 얘를 갑자기 내가 셋 타임아웃으로 쌓아놨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왜 셋 타임아웃으로 쌓아줬었죠? 얘가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내가 갑자기 마이너스 330을 이 코드가 흘러가는 구역에다가 좀 전에 330을 만드는 거 지금 변수 처리를 해놔서 그런데 마이너스 330을 만들었는데 동시에 바로 내려오면서 바로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220을 만들면 안 바꾼 거랑 똑같다고요. 마이너스 330 줬는데 바로 마이너스 220 줬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 22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안 바뀐 거야. 내가 빌려줄게 빛의 속도를 빌려줬어. 그러면 안 빌려준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는. 난 방금 순식간에 빌려줬다가 다 썼니 하고 바로 가져왔거든요. 그런 거야. 그렇게 처리된 거야, 이게. 그래서 얘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줬거든요. 예. 여러분들 극장을 가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극장에 가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영화 감독님들의 목소리. 극장의 모든 영화들. 영화 감독님들은 틀림없이 촬영장에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큐! 그랬을 거예요. 따다닥 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찍잖아요. 자, 극장에 가면 영화 감독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잘 생각해보세요. 큐! 이 사인이 들린단 말이죠. 큐! 그러면 극장에 갔어요. 연인들도 있고 혼자 온 사람도 있고 식구들하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극장 안에 들어가려고 또는 표를 끊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먼저 온 사람 먼저 왔어요. 그 다음 사람 뒤에 줄 서 있겠죠? 그럼 극장 안에 들어가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극장 안에 들어갈 때 감독님이 큐 사인 해가지고 힘들게 만든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갈 때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나중에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이 다 쭈그해가지고 제가 지금 왔어요 하고 딱 들어간 사람이 먼저 들어가. 상식적인 문제잖아. 미친놈이지. 늦게 와 줄 이만큼 서 있는데 다 추월해가지고 제가 지금 왔어요 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끌어내음을 당하거나 어쨌든 사람들이 지탄을 받겠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줄 서야지. 뒤에서 맨 뒤에 줄 서 있어야지.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처리되는 게 맞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처리되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 가시면 사장님들이 개발자들을 딱 쓰다가 뭔가 프로그램 로직을 막 짜는데 뭔가 개념이 안 잡혀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딱 가면은 뭐 이 사람 입사 원서를 열어본다든가 그 사람한테 뭐 친하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네 전공이 뭐였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요? 다른 무슨 마케팅이었어요. 뭐 완전히 다른 전공인 사람들 많잖아요. 나도 전공이 그 컴공이 아니거든. 네, 저 공학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그러면 이래. 그 얘기가 뭐냐면 컴공에서 자료 구조를 배우거든. 컴퓨터 쪽 전공한 사람들이 그걸 배워요. 근데 그냥 코딩을 배운 사람들은 자료 구조를 자기가 별로 신경 안 써도 그냥 코딩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한 사람들은 요 개념이 약하니까 가끔 뭐가 꼬여서 어려운데 이 사람이 계속 헤매고 있으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거나 이 사람 전공이 뭐였지? 딱 상관없는 전공을 했어. 역시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가 거기 그거에 휘둘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왜 컴공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냐면
자료 구조. 그 컴퓨터가 이 처리하는 자료 구조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제가 영화 감독님이 큐 사인을 놓은 그 극장에 들어갈 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그랬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요. 먼저, 걔 FIFO 구조라고 그래. 그걸 FIFO 구조.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되는 애들을 보면은요, 그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니까. 똑같아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하는 애가 브라우저, 아니, 노란색으로 바꿔줄래? 브라우저가 여기 이렇게 메모리 구역을 만들고요. 메모리 구역을 이렇게 양분했다고 봅시다. 두 개의 구역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요, 싱글 스레드라고 그래요. 이 처리하는 기계가 하나예요. 하나로 처리해요. 메모리 처리를 하나에서 처리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하나에서 하려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일할 때도 그렇잖아. 나 혼자 여러 일을 맡아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 이거 하고 그다음 이거 해야지. 근데 내가 동시에 막 이것저것 한꺼번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하나씩 처리하는 게 바로 싱글 스레드인데 그거를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처리는 싱글 스레드로 처리가 돼요. 하나로 그냥 처리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지금 Q라고 쓴 건 Q예요. QUEE. Q라고 하고요. 자료 구조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따라서 메모리 구역을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스택이라는 애가 있어요. 스택. 네. 스택은 쌓이는 구조라고 그래요. 쌓이는 구조. 스택. 예, 스택에 책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계속 들어와서 쌓였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죠? 마지막에 놓은 게 먼저 나가죠. 네. 그래서 last in, first out. 리포라고 얘기해요. 이거를요. 리포. 리포 구조라고 하고요. Q는 이렇게 생겼어요. 위아래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하나가 자료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자료들이 쭉 쌓일 거 아니에요. 먼저 들어온 게 first in.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게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맨 밑으로 내려가 있죠. 여기로 나가요. 자료가. 그래서 first in, last out. 네. 그래서 fee, FIFO, LIFO 두 가지로 얘기해요. 얘는 먼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 리포예요. 리포 구조고요. 얘는 first in, first out. FIFO 구조예요. 이게 리포가 아니라 first in, first out. 먼저 게 먼저 나간다고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고. 네. first in, first out. FIFO냐, 리포냐. FIFO냐, 리포냐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 자료 구조에서 이제 자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Q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Q는 대기조예요. 대기조. 예, 대기조는 먼저 대기시킨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대기하고 있던 애가 안에서 아무개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왔다가 나간다. 예, 들어왔다 나갔다로 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기실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가요. 예, 그게 Q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셋 타임아웃 해가지고 거기다 코드를 써놓잖아요. 그러면 걔는 원래 스택에서 처리가 원래 돼요. 따다다다다다 여기에서 쌓이고 처리를 여기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갖다 놓고 여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스택이 비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다 처리됐니? 따다다다다다다 다 처리돼서 빵! 되는 순간 여기에 대기조에서 기다리고 있던 애를 주고 넘겨요. 그러니까 셋 타임아웃을 하면 동시에 0초를 써놔도 같은 구역에서 처리가 안 돼도 얘가 끝난 다음에 처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원리가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요 원리를 따라서 제가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여기서도 set 타임아웃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Q 영역에 쌓여 있다가 Q에서 대기열을 싸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가 스택으로 넘어가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앞에 게 처리가 먼저 되는 거야. 얘가 진짜 먼저 처리되고 얘는 기다렸다가 모든 처리가 끝난 다음에 처리가 돼. 네. 그러니까 바로 망가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처리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이쪽에 갈게요. 지금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얘 어디 갔지? 드래그 슬라이드. 여기지? 드래그 슬라이드. 여기서 컨트롤 엔드 끝으로 가버려. 여기 지금 처리하던 애 여러분들 안 내려갔죠? 네. 여기 디폴스 만들었네. 이 딜리브 이거 이거를 하단 마우스 엔터에서 컨트롤 마우스 엔터에서 처리하는 뭐지? 드래그 STS 값 처리 시 마우스가 떠날 때 마우스 리브라고 쓸게요. 리브에서 처리하는 코드가 가장 나중에 처리하게 하려면 가장 나중에라는 건 쟤보다 나중에 처리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마우스 리브에서 처리하는 코드가 가장 나중에 처리하게 하려면 해당 코드를 set timeout 함수에 넣는다.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Q, Q, QUEUE. Q에 들어가서 기존 처리되는 일반 요청 처리 코드가 모두 스택, 스택, 스택에서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큐에서 순서대로 스택으로 넘어가 처리된다. 그래서 이거를 쌓아라. 그 얘기. 개념 싸움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코드를 쓰는 애들은요, 전부 여기서 바로 코드를 쓰는 애들 있죠? 다 스택에서 처리되고 있어요, 스택에서. 네? 스택에서. 쌓여있는 애들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고. 네. 처리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얘를 쌓아둘게요. 지금 기존에 있는 코드는 이거였는데, 주석 달고, 여기를 살짝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set timeout. 그래서 많이 쓰는 거야, 이거를. set timeout. 자바스크립트 쓰다 보면 set timeout을 꼭 쓰는 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실행시켜야지가 아니에요, 기본 개념이. 예, Q에 대기시키고 있다가 실행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set timeout, defaults. 시간은 0 하셔도 돼요. 기다렸다가 뭐 처리해야 된다. 진짜 기다려야 되면 여기다 시간을 쓰는 건데 그냥 코드만 분리해주고 싶다 그러면 다른 코드 실행 후에 얘를 실행하겠다 한다면 시간을 0 또는 안 써도 그렇게 처리돼요. 안 써도. 네, 그런데 어쨌든 0 이렇게 하면 시간이죠, 이게.
그래서 디폴스가 밑에 그 마우스 엔터가 다 그 코드가 처리된 다음에 디폴스 값을 바꾼다고.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고치는 건 되게 간단한데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고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네. 자, 이렇게 넘기다가 마우스 올라가면 폴스 나는 거 확인하세요. 그냥 마우스가 올라갔다 나갔다 하면 폴스 처리 났죠? 이렇게 가다가 툭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면 이래. 네,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좀 전에 처리된 내용 보시면 true 처리해서 처리가 됐어요. 순간 true 처리 났었어요. true가 한 번씩 나와요. 그게 지금 얘가 Q에다가 넘겨가지고 이걸 먼저 처리하고 상태값 바꿔라고 그쪽에다가 마우스 리브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얘가 한 번 true가 나는 거예요. 끌고 있을 동안에 true였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엔터 들어온 순간 그 true 값을 내가 읽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true 값 읽고 그 다음에 이 처리가 끝난 다음에 Q에 있던 애를 스택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너 처리해. 디폴스 처리해. 디폴스 처리를 나중에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폴스 나잖아. true 한번 나오고 false 나잖아. 그 다음. 여기 옆에 찍힌 값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넘기다가 여기에 이렇게 오버됐을 때,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하려고 했던 처리, 좀 가다 말면 이렇게 되고. 네. 근데 여기 위에서 오버해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거 얘기하고. 그래서 요 내용을요, 제가 여기에다가 정리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거 정리한 내용을 좀 가져가서 봅시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라 제가 꼭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예요. 뭐지? JS 문법 체크실에 제가 2번으로 놓은 값인데, 이거를 JS 학습, JS 문법 체크실 00번에다 내가 넣어놨는데, 지난번에 함수 추성화 다음에 2번으로 제가 넣어놨고요. 네, 그 값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업데이트 해주세요. 저장하셔도 되고, 끌어당기셔가지고 복사해서 옮기셔도 되고, 어쨌든 뭐, 옮기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옮기시고요. 자, 여기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임아웃 실행 분석자, 셋 타임아웃을 가지고 제가 실행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이벤트 발생 순서. 여러 개의 이벤트가 한 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어떤 순서대로 실행되냐. 처리 순서를 살펴보기 위해서 콜 스택을 호출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콜스틱이라고 얘기하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 중에 함수가 호출될 경우 해당 함수는 실행 이후에 함수 실행이 완료되면 스택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푸시하고 지울 때는 팝이 된다고 그래요. 푸시와 팝이 여기서 실행이 되고요. 어, 여기 콜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푸시로 계속 집어넣어요. 푸시로 뒤쪽에 푸시. 이 푸시하고 팝은 우리 그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인데 배열에서 배열 푸시가 뭐예요? 뒤에 밀어넣죠. 푸시. 어린애가 이렇게 뒤 가고 있는데 아저씨가 뒤에 가면서 풍선을 팍팍팍팍 터뜨렸잖아. 뒤로 밀었다가 뒤에서 터뜨리는 게 팝이죠. 그러니까 얘는 단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스택은 단방향이에요. 자료 구조가. 그래서 그 뭐지? 그러니까 상자에다가 물건 넣어놓다가 물건 꺼내는 건 나중에 넣은 것부터 꺼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처리되는 순서가 그렇다고요.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실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택에서 제거되는 걸 푸시와 팝이라는 게 요게 그 처리 용어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큐. 태스크 큐는요. 태스크가 업무잖아. 얘네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여기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처리되지 않은.
태스크 큐에는 이벤트 핸들러, 셋 타임아웃 등 함수들이 콜 스택으로부터 이동되기 전에 보관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대기열 타고 있다고요. 큐에서 대기, 큐 감독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대기열 타고 있는데 큐 하면 극장, 극장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생각하라고요.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나가다. First in, first out. FIFO, FIFO, FIFO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FIFO. 그래서 이벤트 루프를 도는 애가 있어요. 1-1, 2, 3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콜백 함수들 실행을 하면서 콜백 끝나고 나서 호출되는 거 있죠? 끝나고 나서 호출되는 거 아까 콜백 함수 이 개념이 똑같아요.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대기열에 타고 있다가 나중에 호출되는 거죠. 대기열 타고 있다가 나중에 호출되죠. 지금 아까 움직이는 것도 그거예요. 1픽셀 1픽셀씩 이렇게 갔잖아요. 가는데 1픽셀 움직이고 대기열 타고 있다가 또 가. 또 가. 0.001초. 또 가, 또 가, 또 가, 또 가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잖아. 계속 간 거잖아. 대결 타고 있다가 콜백 하면서. 그래서 이벤트 루프를 계속 돌게 만드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콜 스택이 비었다 그럼 태스크 큐의 대기 중이었던 애가 콜 스택으로 다시 넘어가서 실행하는 애는 다 스택에서 실행되는 거야. 스택. 예. 뭐라고 그랬더라? 옛날에 뭐 스택이 어디 있었는데? 뭐라 그러지? 콜라, 콜라텍? 할아버지들도 가고 그랬던 콜라 먹으면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이런 데 있었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거기 가봤겠어? 그런 약간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야. 스택이. 아, 스택이란 말이 딱히 연결시키게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기본 자료 구조가 이겁니다. 2번이 지금 기본 자료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별표시 좀 할게. 기본 개념, 자료 구조. 스택은 뭐라고? 리스트 한쪽 끝에서 수행되는 선형 리스트. 그래서 삽 if 시 팝 그래서 리포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간다. 리포 구조입니다. 리포 마지막에 입력된 자료가 제일 먼저 삭제하는 방식. 그러니까 처리를 늦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리를 늦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봐봐. 첫 번째가 들어갔어? 바닥에 쌓였어? 따따따따. 그럼 먼저 들어온 애를 얘가 처리하겠죠. 딱 순서대로 처리해야 돼요. 스택에 있는 애들을. 근데 지우는 거는 나중에 넣은 애부터 삭제를 한다고요. 다 처리가 끝나야 지운다는 얘기예요, 결국. 다 처리가 끝나야 지운다. 그러니까 스택이 완전히 비워지려면 마지막에 쌓인 애가 끝나야 그때부터 너 지워. 그 다음 지워. 해가지고 모든 게 싹 지워지면 비워진 거예요. 스택이. 아시겠죠? 그 구조입니다. 이걸 꼭 대학 가서 그 학점 따서 그 자료 구조까지 배워야지 이 개념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 개발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이거는요. 네. 리포. 그리고 Q라는 건 QUE 감독님의 Q 사인 생각하라고요. 네. 극장 줄 서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 항목을 일정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형태 푸시 팝. 그래서 예,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FIFO first in, first out.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하는 방법이 그와 같다는 거죠.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기다렸던 애가 처리되고 나면 지워. 왜냐면 하나를 왜 지울 수밖에 없어요. 스택으로 넘겼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 먼저 온 애가. 지워.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보내고 지우고, 보내고 지우고, 보내고 지우고 하는 거야. 그게 Q예요. 그래서 결과는 있습니다. 결론. 밑에다 결론을 써야 돼, 우리. 결론. 3번. 결론. 셋 타임아웃 얘기를 하자면 셋 타임아웃과 같은 셋 인터벌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얘가 이렇게 나중에 실행되는 애를 고정적으로 해준 애가 셋 인터벌일 뿐이고요. 셋 타임아웃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와 같은 함수는 타이밍 함수는 스택에서 코드가 순서대로 바로 처리되지 않고 스택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큐에서 대기함. 요거를 가로로 할게요. 큐에서 대기함. 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스택이 비워지면 스택으로 이 명령어를 넘겨준다. 넘겨서 실제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보다 늦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 처리 실행문보다 나중에 따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JS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로 사용하는 함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요.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라고 합니다. 처리 방식이. 처리 방식이 싱글 스레드. 싱글 스레드다. 즉 무슨 얘기예요? 즉 처리하는 머리가 하나뿐이다. 멀티스레드 반대는 멀티스레드예요. 이 처리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반대는 멀티스레드.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뿐이므로 순서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리할 애를 따로 큐에다가 그래서 이 순서를 정해서 처리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처리가 막히는 현상.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블로킹 현상이라고 해요. 블로킹 현상. 즉 블로킹. BLOCK 블로킹 현상. 블로킹. 네. 막히는 현상, 블로킹 현상을 막기 위해서. 블로킹 현상을 피하기 위해 병렬 처리 위한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네, 얘가 처리가 동시에 처리되다가 부딪히면은 처리가 지연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 스레드가 부딪히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얘네는 머리가 하나뿐이니까 싱글 스레드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싱글 스레드. 머리가 하나뿐이니까 야,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넌 나중에 처리할 거니? 대기하고 있어. 큐에. 스택에서 사인 순서대로 다다다다다 처리하다가 마지막 값 끝났으면 지워 이렇게 해가지고 비우고 큐에 누구 있니? 아까 너 먼저 왔니? 너 먼저 넘어가. 지워. 그다음 너 그다음 왔니? 너 넘어가. 지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시켜. 요걸 이해하시면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처리 방식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 본인이 요 개념에 대한 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오케이. 결론을 잘그 이해하시고 앞에서부터 네, 요걸 가지고 디버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는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요거 처리 원리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그 처리할 때마다 제가 요 이해에 대한 흐름에 대한 설명은 또 그때그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